그룹 내에서 이 삼성물산 주택 부분은 사고 뭉치,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삼성전자 실적이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 좀 부진하면서 이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적자를 내고 이재용 회장의 승계 과정을 매듭지으면서 1위 자리가 현재까지도 굳건한 이 주택 사업을 소홀히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. 최근 여러 건설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 사례가 속출하면서 오히려 삼성물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. 삼성물산이 건설회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7월 말에 발표하는 자료인데요. 이 전국 77,600여 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공능력 평가를 한 결과 이렇게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그러면서 집 안 짓는 레미안이 왜 자꾸 1위를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레미안 브랜드를 앞세운 삼성물산이 최근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한때는 이 주택 사업을 접는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는 삼성물산이 돌변한 겁니다. 최근 삼성물산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 수주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눈길도 주지 않았을 이런 사업장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데요. 삼성물산은 지난달에 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 쌍용 2차 리모델링을 수주했습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건설업계에서는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이게 대규모 재건축 사업도 아니고 총 사업비 2,667억 원의 중규모 리모델링을 이 삼성물산이 따내서였습니다. 이 단지는 송파구 송파역과 오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입니다. 그래서 과거의 삼성물산이라면 이 쳐다도 안 봤을 사업장 현장을 삼성물산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많은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. 실제로 삼성물산은 규모가 큰 재건축, 재개발 사업도 좀 이제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정도였는데요. 삼성물산의 이 같은 변화, 이유가 무엇일까요? 무엇보다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심이 엿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과거에 5조에서 10조 흑자를 기록했던 후 시절에는 그룹 내에서 이 삼성물산 주택 부분은 사고 뭉치,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삼성전자 실적이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 좀 부진하면서 이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보통 재건축, 재개발 수주전이라고 하면은 이 비리, 음모가 판치는 흙탕물 싸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로 이 세계적 대기업에 오른 삼성이 이런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그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.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큰 돈도 못 벌면서 안전사고나 내서 그룹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 이런 소리까지도 막 나돌았습니다. 그러나 최근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한때 레미안 사업 철수까지도 고려했지만 삼성전자가 적자를 내고 이재용 회장의 승계 과정을 매듭지으면서 1위 자리가 현재까지도 굳건한 이 주택 사업을 소홀히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. 게다가 이 최근 건설 시장에 유동성 위기도 찾아오면서 비교적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두둑한 삼성물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서울 핵심 지역의 재건축 대여 시공권 입찰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사업 비용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삼성물산이 수주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레미안 사업 철수설이 불거진 것은 2025년 한 8년 전부터입니다. 이 이재용 회장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 때 불거졌는데 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발표되기 직전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삼성물산은 국내외 건설 사업을 대거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국외 건설 사업 일부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또 넘기기도 했는데 이 사업을 축소하면서 삼성물산 주가는 당시에 10% 가까이 하락했습니다. 당시 다른 대형 건설사 주가가 막 20에서 30%씩 오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.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레미안을 매각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. 삼성물산의 이런 의아한 행보에는 사업 실적을 축소하고 주가를 낮춰 오너 일가 지분이 더 많은 이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이 기업 합병 기준이 되는 이 합병 비율은 두 회사의 일정 기간 평균 주가를 평균에 계산하는데 삼성물산 주가가 낮아지고 반대로 이 제일모직 주가가 올라갈수록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가진 쪽에 유리합니다. 당시 이재용 회장의 제일모직 지분은 23.2%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한 주도 없었습니다. 이 제일모직은 자산이 3배가량 많은 삼성물산보다도 3배 더 높은 가치를 결국에 평가를 받으면서 합병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.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의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지난해 4월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
너무 낮게 책정됐다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이때 재판부는 다만 삼성물산이 이건희 전 회장 측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하긴 했습니다. 당시 삼성물산 레미안이 뒷전으로 미뤄진 이유는 이 주택 사업보다는 신사업인 반도체 사업에 주력하겠다라는 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 방침도 컸습니다. 이 회장은 사석에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아파트까지 지어야 하느냐 하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이 주택사업 포기설이 재계에 파다했습니다. 이후 삼성은 공식적으로는 과열된 수주 경쟁을 피해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임하겠다라는 클린 수주 이걸 내세웠습니다. 그런데 속내는 국내 주택 정비 사업이 워낙 까다롭고 돈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컸습니다. 이 국내 주택 정비 사업은 아무래도 경기 변동성에 좀 민감한 데다 수주전을 통해 입찰하더라도 조합이 제기하는 각종 민원을 이 건설사가 또 처리해야 합니다. 내부 계열사 일감을 통해서 좀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이 삼성물산이 규모가 작고 머리 아픈 주택 사업에 목을 맬 이유는 없습니다. 올해 3월까지 이 삼성물산 건설 계약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 도급액은 76조 4,18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. 이 중 해외 건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9조 원이 넘고 반면 국내 주택 사업은 7조 1,400억 원대 수준에 불과합니다. 삼성물산에는 건설, 상사, 패션, 리조트 이렇게 4개 분야가 있는데요. 건설 부분 매출 비중은 삼성물산의 3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. 이 중에서도 주택 부문은 10%도 안 됩니다. 주택 부문은 삼성물산 전체 매출을 따졌을 때는 3에서 4% 수준밖에 안 됩니다. 오히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나 삼성디스플레이 등 이 삼성그룹이 발주한 사업 혹은 해외 플랜트 수주한 사업이 오히려 삼성물산의 든든한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삼성물산이 최근 대규모 주택 현장뿐만 아니라 중견 현장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도 속속 발을 들이밀고 있습니다. 이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현대차나 LG전자에 이렇게 실적도 밀리면서 내부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. 특히 LG전자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계속 삼성전자를 앞지르고 있습니다. 반면 국내 주택 건설업계에선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. 최근 여러 건설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 사례가 속출하면서 오히려 삼성물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. 삼성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과거에 수주를 많이 안 했던 점이 최근에 야기되고 있는 건데요. 이 이미지 타격을 받은 메이저 건설사와의 앞으로 수주전에서도 한층 더 유리해진 셈입니다.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이재용 회장의 승계 작업의 마무리, 그리고 삼성전자의 좀 수익성 악화, 그리고 주택 건설 업계 전반적인 위기 등으로 인해 이 삼성물산이 과거와 달리 적극 수주에 나서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연구소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